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3일 오전 9시입니다. 지난 21일 밤 서울 광화문 지역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그리고 정규제 TV 대표와 저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3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제 중앙일보에 기사로 실렸습니다. 기자가 정치인을 만나는 게 뉴스가 되는 게 뉴스죠. 이 대표 초청으로 이루어진 비공개 회동이었습니다. 기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솔직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소통을 하면은 의외로 일치되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선거판에서 공론이 되고 있는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도를 남쪽으로 옮긴 고구려 백제가 내분을 겪고 망하는 길로 갔다는 점,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에 신행정 수도 건설로 위장한 사실상의 천도를 밀어붙이다가 이명박 서울시장의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되었던 사실, 남북한 대결의 핵심은 평양 정권과 서울 정권의 정통성 싸움인데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면 불리해진다는 점, 그리고 내륙 도시에 정치인과 관료가 모이면은 세상 돌아가는 것과 멀어져 기득권 센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당선되면 일단 용산 집무실로 들어갔다가 청와대로 복귀한 뒤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는 문제 등을 검토할 생각이라면서 개헌의 필요성, 국민 갈등 등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고 초기에 그런 문제로 힘을 뺄 필요가 있을까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무리하게 천도를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요사이 지지율이 좋아서 그런지 표정이 밝았습니다. 대화도 거침이 없었고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천성이 낙천적인 듯 했습니다. 저는 이재명이란 한자 이름에 그런 성격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는 농담 반 진담 반을 했습니다. 늘 밝음이 깃들어 있으라는 염원을 담아 지어준 이름이니 명함이나 서명 때 한자 본명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했더니 동감을 표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하기 전에 교과 과정에 한자 교육을 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이를 폐기한 것은 정치적 가치관을 떠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쁜 짓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보수가 윤석열의 계엄을 편들면서 사실상 사라졌고 자신들이 보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건전한 보수가 사라지는 것이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는 이념을 기준으로 하는 갈등의 비용이 너무나 비싸졌다면서 작년 총선을 계기로 민주당에서 종북적 영향력을 줄인 것이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념적 동지성보다는 유능한 사람 위주로 인사를 해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가 2022년 3월 10일 새벽 아직 개표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패배 승복 선언을 한 것은 아주 근사하게 보였습니다. 이는 선거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서로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더니 그도 수긍하는 듯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소통하는 몇 안 되는 자유진영 기자 중 한 사람, 최보식 언론의 최보식 전 조선일보 사회부장에 따르면은 그날 2022년 3월 10일 그날 이재명 후보는 아크로비스타로 윤석열 후보를 찾아갔는데 윤 당선인이 안 만나주었다고 5월로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민주당이 일하고 공부하는 효율적 정당으로 바뀌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공부 모임 같은 것이 있는데 의원들 참여율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백낙천 교수는 지난 대선 패배 후 김대중 이후 최고 정치 지도자라는 평을 했는데 최보식 기자는 월간조선 오글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아 거대 야당의 황제적 대표를 지낸 건 김대중도 못한 일이다. 아무리 공천권을 갖고 있어도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보수 진영이 악마 프레임에 갇혀 있지 말고 이런 관점에서 이재명을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동석했던 정규재 TV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글로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규재 두 분은 채널A에 나와서 토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 최보식 기자는 계엄 후 이재명 전 대표가 자신에게 큰일이다. 나라가 반으로 쪼개졌다.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온다 해도 똑같이 되는 거다. 사람들이 왜 나를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날 저녁 자리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계엄 선포를 예측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전 대표는 마키아벨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도자가 몰리면은 요새 안으로 피하여 결사항전을 하는데 계엄 직전의 윤석열 대통령을 보니 계엄령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한 정보가 있어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윤석열의 인사, 북한에 대한 위험한 행동들을 보면서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차원에서 지난 여름부터 비상계엄령 선포서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최보식 기자의 평에 따르면 이재명 전 대표는 말과 글이 되는 정치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 하나라고 최보식 기자가 물었더니 이재명 전 대표는 젊은 날 세일즈맨과 관련된 책을 많이 보았고 외판원도 좀 했다고 하더란 겁니다. 말과 글이 되는 또 다른 두 사람,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의원은 현재 이재명 전 대표와 대척점에 있습니다. 저는 삼김씨,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을 오랫동안 취재한 경험과 인물평을 했는데 세 사람은 정치적 입장은 달라도 교양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상대했던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삼김씨는 세 사람이 모두 1920년대생, 이재명 전 대표는 1960년대생, 저는 1940년대생입니다. 세대를 넘나드는 대화를 했습니다. 기자의 특권이자 의무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만나는 일입니다. 이 전 대표와의 이 만남이 뉴스가 된 것이 뉴스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